자, 질문. 올해 9월의 날씨는 어떠할까? 그러면 여러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더울 거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이야기한 9월의 날씨는 더울 거라는 그 예언은 별일 없는 한 맞아떨어질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여러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묻자. 그 근거는 무엇인가? 왜 9월달이 더울 거라고 확신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아마 다양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나에게 타로를 배웠던 학생들의 가장 빈번했던 답변 중 하나는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니 잠깐만, 그건 경험적인 거지 이번 연도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 자, 생각해봤는가? 물론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했을 리는 만무하니 그냥 답을 이야기해보자. 답은 간단하다. 9월달이 더운 이유는 이때 우리나라가 태양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계절에 비해 지표 면적이 태양과 가까이 있고 이로 인해 열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잠깐, 우리는 이를 통해 엄청난 사실을 하나 끌어낼 수 있다. 계절은 곧 태양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태양이 지구와 가까우면 여름인 거고 멀리 있으면 겨울인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해보자. 나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제일 멋있는 롱패딩을 선물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이 옷을 여름에도 입겠는가? 물론 절대 안 입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더우니까. 그러면 다시, 나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이쁜 반팔티를 선물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이 옷을 겨울에도 입겠는가? 당연히 안 입는다. 왜? 추우니까. 이런 헛소리 같은 말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할 행동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해야 할 행동이 있다. 즉 여름에는 반팔티를 입는 것이 당연하고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 혹시 당연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는가? 당연하다는 말은 한자어로서 마땅할 당에 자연연을 쓴다. 즉 당연하다는 말은 마땅히 자연과 같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여름, 겨울과 같은 자연은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곧 태양의 위치를 의미한다. 정말 재미있게도 저 멀리 떨어진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롱패딩을 입을지 반팔티를 입을지 결정된다는 말이다. 계절은 곧 시간을 의미한다. 나무는 봄에 새싹을 피워 가을에 열매를 맺고 낙엽이 되어 그 힘을 다한다. 그리고는 겨울에 다음 봄에 새싹을 피워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저 조그마한 풀벌레까지 태양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다. 인간도 그에 맞추어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반팔티를 입으며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는다. 정리하자면 태양의 위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보자. 과연 우리의 삶에 저 우주의 많은 별들 중 태양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아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조수간만의 차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듯 달의 인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양력보다는 음력이 더 익숙하다. 또한 달은 현재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어준다. 달이 뜨면 사람들은 잠을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오늘의 해야 할 일을 한다. 즉 태양과 달의 위치가 곧 시간이며 그 시간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처럼 우주의 별들의 위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 현재 태양과 달의 위치가 현재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의 태양과 달의 위치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말을 점성학스럽게 조금만 바꾸어 보자.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의 태양과 달의 별자리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두 흉식 호흡을 한다. 즉 가슴에서 숨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떤 호흡을 하는 줄 아는가? 아이는 온몸 호흡을 한다.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모습을 잘 보면 숨을 쉴 때 온 몸이 저기 발가락 끝까지 호흡에 따라 올라오고 호흡에 따라 내려간다.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밖으로 나오고 탯줄이 잘려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의 기운을 온몸으로 호흡하여 들이마셨을 때 우주의, 아니 자연의 기운이 그
그 아이의 온몸 세포에 깊숙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기운은 아이의 본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그때의 태양과 달의 위치, 다시 말하자면 태양과 달의 별자리는 아이의 본질, 즉 아이의 성향을 결정지었을 것이다. 점성학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 우리가 태양의 위치를 통해 아직 오지도 않은 9월의 날씨를 예측하고 9월에 반팔티를 입을 거라는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듯이 태양과 달의 위치를 통해 우리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태양과 달이 지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수성, 금성, 화성 등의 행성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점성학은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한 것이다. 사주팔자는 태어났을 당시의 이러한 우주의 모습을 8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타로는 태어났을 때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 기운으로 카드를 뽑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아직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가? 태양이 중요한 건 인정해도 달은 인정 못해 라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다. 점성학에서 달은 나의 본질,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감정을 의미한다. 달이 어떻게 나의 건강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냐고? 달은 조수간만의 차, 즉 바닷물을 끌었다 놨다 하며 바닷물을 컨트롤한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달이 바닷물만 끌었다 놨다 할까?